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렬 회장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가 공시도 하고 보도 자료도 냈지만 좀 보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항상 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팩트 시트를 서로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관세의 상호 관세의 기본 틀은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의약품과 반도체는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부위는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 15%를 넘지 않는다 하는 데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전부 전 세계의 무관세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맥시멈 15%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는다 하는 데까지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이야기는 자기 나라에 판매하는 제품 자기 나라에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개별 기업하고 개별 협상을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출 생각이고요. 왜냐면 15% 관세도 무척 높은 관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은 무관세라고는 해놨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네릭이 케미칼 제네릭이냐 바이오시밀러도 포함되느냐를 답변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지 않겠냐 저렇게 않겠냐 하는데 경영을 그렇게 불확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바이오시밀러를 무관세를 해준다면 좋은 얘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15% 관세를 내가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되니까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 뉴저지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대금은 지불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1월 5일 날 뉴저지에서 이제 우리 이름으로 정식으로 이 회사가 운영된다는 걸 어나운스하는 세레모니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인수한 회사의 직원들도 다 합류한 상태에서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오늘 왜 증설 공시를 했냐 하면 이제 그 회사가 우리가 인수했을 때 정제 라인은 2개가 있고 11,000리터짜리 바이오리액터가 6개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도 12개까지 증설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증설에 대한 공시를 오늘 했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릴리 공장을 인수했고 증설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회사랑 같이 무관세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도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공시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 그냥 증설을 한다는 공시의 뜻이 아니라 이제 절차를 밟아서 아예 의약품 품목 관세가 나와도 지금 현재 무관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는 절차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투자액은 이번에 인수한 거는 인수한 금액에다가 운영 자금에서 한 7천억 정도가 1차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리액터를 6기가 아니라 12기로 늘리는데 거기에 한 7천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완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완제 공장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2조 원까지는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완제는 미국에서 다 CMO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집행은 언제 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경제성을 보면서
연이어서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공장에 1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자료도 있고 2조를 투자한다는 자료도 있고 그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5일 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 이제 릴리 공장하고 이미 CMO 계약은 미국 정부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곧 합니다. 그리고 CMO 시설도 그래서 잉여 캐파는 저희 제품으로 베리데이션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바이오리액터를 3기를 증설하는 거는 그 공장 안에 잉여 공간에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3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정도를 더 하려고 그러면 건물 하나도 좀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의약품 관세를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더 낼 거냐, 이 스피드로 갈 거냐, 그리고 완제까지 거기다 할 거냐 하는 부위는 그때에 맞춰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공장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원가 압박이 얼마나 있을 거냐 하는 질문들을 하실 텐데 다행스럽게 좋은 공장을 좋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12월 중에 CMO 계약까지 다 종료할 텐데 근데 CMO 계약을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운영상에서는 뭐 원가 압박 요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잘 인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가 관세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진펜트라 같은 오리지널 제품이 거기서 생산될 거고 그 시설이 CMO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은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그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은 미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벗어나기 위한 곧 후속 절차를 하기 위한 공시가 오늘 나갔다. 그리고 이 공시는 미국 정부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용산에서 이제 관계되는 그룹사 회장들끼리 모여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하고 국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이 토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2030년이 되면은 지금 송도 캐파가 미국 걸 빼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한 18만 리터 정도를 이제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투자비가 얼마냐라는 걸 각 그룹별로 발표하는데 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 시설비만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임금이나 제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냐. 그런데 저는 그냥 편하게 시설비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만은 한 땅을 새로 사서 하면 한 1조 8천억 들고요. 땅을 우리 기존에 있는 잉여부지를 사용하면 1조 6천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18만 리터짜리를 2개를 하면 그러면 3조 2천억 드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CDMO 사업을 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제품만을 놓고 하면 2030년까지 18만 리터만 지으면 돼요. 근데 CMO 사업까지 하겠다. 이 부위를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36만 리터를 짓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미국 관세가 정리가 안 돼서 본격적으로 CMO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면서 그 18만 리터를 그냥 했을 때는
부지를 잉여 부지냐 별도 부지냐에 따라서 1조 8천억에서 1조 6천억 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CMO용으로 한 36만 리터 하야겠다. 그러면 2배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1공장 옆에 액상 완제 공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에 액상 완제 공장을 더 증설하기 위한 땅을 충청남도하고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오창 공장에서 이제 주사제 공장을 더 증설을 하고, 그러면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약간의 가변적이긴 하지만 뭐 한 어마운트로 4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그때 회의 때 제가 그 이제 대통령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 회의를 위한 용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한 문의는 어느 정도 다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도에서 태박 거를 CMO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이 릴리 거를 CMO 사업을 이제 자동으로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원래는 CDMO 하는 회사를 셀바솔이라는 법인으로 자본금 100억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 관세 것이 다 클리어가 되고 나면 한국에 투자를 더 할 거냐 미국에 투자를 더 할 거냐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 자본금 100억짜리 셀바솔은 주로 그 CDMO 영업을 하고, 그리고 텍트램프서부터 이제 고객들을 관리하는 PM 조직의 회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셀트리온이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셀바솔이 영업을 해서 셀트리온한테 발주를 줘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이중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위도 미국이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명쾌하게 다 정리해주고 나면 다시 한번 그룹 방침을 정해서, 이거는 이제 추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 공시들을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이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캐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품 개발들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삼상 면제 쪽으로 미국은 거의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유럽이 미국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공조를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의 제품을 런칭을 해놨는데 2030년이 되면은 한 18개가 될 거고요. 2038년이 되면 41개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의약품들은 다 저희가 내재화시켜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직판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 중에서는 직판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위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파에서 또 신약도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컨주게이션 ADC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다중항체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현재는 일상에 저희가 신제품이 4종이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되면 그게 5종으로 늘어나고요. 27년이 되면 12종으로 들어가고 28년이 되면 17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그리고 신약 쪽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른 회사보다 부족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포함하면 지금 이제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한 20여 개의 제품이 지금 임상 단계를 돌입했거나 임상 대기 상태에 있거나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신제품 얘기하면 다 뭔 얘기하냐면 비만 치료제 하냐 안 하냐 그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도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위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고요. 그거는 거고 단일 작용하는 항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펩타이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작용하는 것이 릴리가 요새 내놓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버전이죠. 그리고 릴리가 지금 임상을 이상을 하고 있는 게 3중 작용제입니다. 그게 그 다음 버전이고 저희는 최종으로 4중 작용하는 제품을 물질을 3개 물질을 이제 개발을 올 연말이면 종료합니다. 이걸 종료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개발해서 관련되는 특허를 다 걸어놓고 개발 단계의 애니멀 임상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멍키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허가를 위한 전임상을 가겠죠. 그래서 이 부위도 다른 회사에 못지않게 가는데 가장 최첨단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다 놓고 우리 자체 수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CDMO의 수요 이런 것에 맞춰서 미국에 투자할 건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할 건 국내에 투자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3, 4분기가 지나서 합병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비타를 가지고 3분의 1은 주주들한테 환원할 것이고 3분의 1은 R&D 비용이나 시설 투자에 쓸 거고 필요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뭐 재무 구조를 건실화시키거나 현금 리저브를 하는 원칙을 하려고 하는데 R&D 비용은 내년서부터는 8천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만간에 R&D 비용이 1조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전문 업체라는 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그 학회를 가면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선두 업체인 건 맞는데 신약 쪽에서도 무척 스트롱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비타가 어느 정도 나와서 캐시프로가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 4분기가 돼서 이제 합병의 그 상각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4, 4분기는 3, 4분기보다 매출은 아마 30% 이상은 안전하게 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율은 35% 언더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0%대를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숫자로 딱 얘기하면 이걸 또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 4분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영업이익이 호전되는가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담당 임원들한테 연내에 가마감해서 공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 4분기서부터는 뭐 특정 회사를 지명해서 좀 죄송한데 삼성바이오로스가 분할하기 전에 내는 영업이익과 우리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서로 누가 더 영업이익이 많은가를 놓고 경쟁해 볼 만한 체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4, 4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이제 매출액이 한 30%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률이 40%대 근방에 간다. 그러면 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3, 4분기와 4, 4분기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얘기의 투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하고 보도자료에 낸 것들이 그냥 공시한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투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룹의 전략적
종합적인 판단에서 발표된 숫자고 그리고 나간 공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기자 그리고 애널 투자자들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할 때 발표는 핵심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우리 IR 팀들한테 그랬어요. 기자분들이 묻던 애널분들이 묻던 투자자들이 묻으면 니네가 선별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띄워. 답변은 뭐 내가 못할 거 없을 테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부족했던 부분은 답변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우리 담당 그 사장이 공시사항에 위배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자기들이 입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뒤에 혹시 걔가 사인을 나한테 주면 아 이거 공시사항이구나. 그래서 답변하다가 그거는 좀 언제 공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 10분 전에 저한테 A4 한 장 들고 왔더라고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항. 그래서 그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기자, 애널리스트 각 카톡방에 접수된 질문들에 먼저 답변 드리고 답변 진행 중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자가 먼저 읽은 후 회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공장 인수로 인해 설비 등의 유형 자산 상각비 등 비용 규모는 얼마고 언제부터 인식되는지 그리고 연결로도 반영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금 지불을 연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연결에서 우리 영업 보고서에 올라가는 건 내년 1, 4분기서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로 7천억을 우리가 공장 인수 자금으로 쓰는데 그거는 7천억은 공장 인수비와 운영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규모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 약간 다른데 공장 인수 대금이 하나로 한 4,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재고라든지 운영 비용이고요. 그리고 내년 1, 4분기서부터 릴리하고 이제 CMO 매출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뭐 그게 그 영업 원가의 압박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미국에서도 캐파가 부족해서 CMO를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재화 시키고 그러면 경제성 있는 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 원가에 압박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이 이 딜은 참 성공적으로 잘한 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군데서 제가 그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절묘하게 인수했다. 그런데 제가 더 기쁜 거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해요. 저희가 이 공장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쪽 정부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월 5일 날 아마 뭐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관련되는 분들이 다 원하셔서 초대를 했는데, 근데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이고 상원의원하고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미국이 요새 하도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좀 복잡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도 좋아하고 정부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좋아해서 상당히 잘한 인수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장이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대지가 한 4만 5천 평 되는데 시설도 그동안 그 오버합을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송도 공장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IT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보다 좀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엔지니어링 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연구소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거기서 우리가 인원을 더 뽑아서 한국 연구소, 미국 연구소를 같이 병행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활용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미국 공장을 활용하게 될 때 송도 공장의 가동률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송도 공장의 가동률하고는 영향을 안 주는 이유가 이미 저희가 이 송도 공장만 가지고 모자라서 CMO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MO가 나갔던 것이 내재화가 될 수 있는 룸이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30년이 되면 캐파가 모자라서 또 한 18만 리터짜리 공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그 설계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이요. 네, 일라일릴리 제품 외에도 타 제약사들의 제품 CMO 수주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DC나 펩타이드 등의 CMO, CDMO 사업도 고려하고 계신지요? 이제 지금 현재 태박권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릴리 이제 CMO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CDMO를 선언하고 나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CMO 캐파의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억짜리 그 셀바 수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관세 여기에 클리어되면 CDMO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셀트리온에 이 증설하는 이런 캐파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들어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ADC는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ADC 쪽은 우리가 시설 투자를 딱 구태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ADC도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캐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 투자해 놨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쪽에 여유분이 생기고 그래서 우선 항체 중심으로 CDMO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혹시라도 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국내 생산 CMO 위탁 생산과 비교했을 때 원가상 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당연히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관세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미국 공장은 우리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걸 만드는 용과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CMO를 주는 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는 이제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들을 다 공급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CMO를 우리도 지금 주고 있는데 되게 CMO들은 영업이익률들을 뭐 약간 회사별로는 다른데 제품별로도 다르고 25%에서 30% 정도 영업이익률들을 서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뭐 큰 압박 요인이나 부담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현재 진펜트라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회장님께서는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매출 전망도 진펜트라 판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그 이제 3대 사보험 중에 2개 사보험에는 합의가 끝났는데 한 군데가 아직 합의가 안 끝났어요. 거기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약가이나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요새 지금 현재 모든 사보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맺는다면서 이제 제약회사들 보고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 연말까지 되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보험하고의 관계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램시마 SC로 유럽에서는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진펜으로 판매하는데 시장 상황은 다 똑같아요. 다만 보험회사가 달라요. 미국은 공보험이고, 아니 유럽은 공보험이고 미국은 사보험인데,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지나면 내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미국 법인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실제 처방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제 처방 환자 수로 올 연말까지 한 15,000명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펜드라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정부하고 협의할 게, 이 진펜드라가 약가 인하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가 인하가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터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약가 인하가 유럽보다 미국에 비싸게 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진펜드라를 미국에만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바이오11년은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또 같이 다 얘기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올해는 좀 과도기적으로 그런 보험회사하고의 그 이제 약가에 대한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시장 침투율이 낮았는데 내년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최소한 한 30% 이상은 신장하지 않겠는가, 모든 저희 전체 매출액에서 그렇게 그냥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12월 달에 4, 4분기 실적을 결산해서 공시할 거고, 그러면 올해 거 전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의 예측치도 그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최근 출시된 신규 제품들의 판매 상황이 좋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들 제품들의 내년도 성장세나 수익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올해 출시된 제품들이 대개 우선 미국보다는 유럽이 먼저 출시됐는데 되게 4, 4분기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출시되는데 그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처음서부터 빨리 가는 제품도 있고 이제 서서히 가는 제품도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성과는 26년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규 제품들의 비중이 그 26년에는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25년보다 26년이 매출 면에서도 최소한 30% 이상은 신장하지 않겠는가 보는 거에는 이 부위가 중요한 부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신규 제품들을 유럽에서 다 정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해 꾸준히 자사주나 최대 주주 지분 매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내년도에도 추가 매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홀딩스의 98.5%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홀딩스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3,300억 원을 더 이제 주식 매입을 공시해 놨는데, 그러면 1,250억을 했고 7,500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조 범위 내에서는 그 좀 저평가됐을 때 홀딩스가 사고,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또 홀딩스도 사실은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할해서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2월 달에 3,300억 원 공시된 대로 사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살 기회를 준다면
7,500억으로 쓰지 않고 1조까지도 살 용의도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통령 회의에서 스타트업 협업 펀드를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주요 목적과 기대하는 동반 성장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해 들어갈 때는요, 사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만 사실은 많은 스타트업이랑 같이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후보 물질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AI와 관련되는 이런 부위의 이제 산업들도 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은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기를 넓히는데, 현재는 이제 5천억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면 거기에는 이제 금융권이 더 들어오고 정부 자금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바이오 펀드를 저희도 1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정부에다가 약속을 했고, 현재 사업 계획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배 기업을 키우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못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대기업 회장들한테 이걸 같이 권유해요.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갈 겁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지난 일요일 하셨던 말씀 관련입니다. R&D 비용을 6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투자 확대 핵심 분야는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 R&D 리소스가 집중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신약을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시밀러는 3상이 면제가 된다는 거는 허가가 쉬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PK 값으로 동등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증명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개발 능력을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은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신약 파이프라는 우리가 스트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 대비 한 15% 정도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신약들이 일상을 들어가는 제품 수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면역 치료, 비만 치료제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한 8천억 정도 이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년 들어서면은 또 신약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은 이제 R&D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 얘기는 전부 매출액이 늘어나고 에비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R&D에 투자할 수 있는 캐시프로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임상 3상이 면제될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보시는 시밀러 제품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만 놓고 PK를 보여주는 것은요, 개발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직판망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직판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저희 최대 매출이 유럽에서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그냥 바이오시밀러 그러면 저희 회사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저희 회사가 쉐어를 가장 높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게 뭐 그 위험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계속 투자를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유지하면 우리한테 바이오시밀러가 캐시카우가 돼주고, 그 캐시카우에서 나온 캐시를 그 오리지널 제품에 다시 신약에 투자해서 거기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가는 그런 회사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부 사이트가 한국에만 있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절한 배려하에 이제 미국의 공장도 갖게 됐고 미국의 연구소도 자동으로 진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이요. 현재 M&A 등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자사주가 한 5%좀 넘게 있는데요. 이번 주총 때 주주들하고 상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소각할 거냐, 얼마는 이제 유동화 시켜가지고 이 투자비에 쓸 거냐, 그리고 유동화에 대한 원칙도 그 우리 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이 3년 이내에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저와 주주들이 같이 상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자사주를 다 소각을 하면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슬로우 다운 해야겠죠. 그래서 그건 주총 때 주주들한테 충실하게 설명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충북 오창 투자 관련해서 지역 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창에서는 지금 그 케미칼 약도 만들고 있지만 그 오토 인젝터를 거기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충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앞으로 계속 확대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더 확대하는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 들어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국내외 기업의 M&A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현재 진행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회사를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그 이제 결정될지는 연내에는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는 것들은 계속 보고 있고요. 한 회사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 M&A 건을 놓고 계속 서로 우리 실무진들과 상대방 회사가 협의해 가면서 그 우리 제안서를 우리 의향서를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경쟁 상태에 있고 연내쯤이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향후 3년 동안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요. 혹시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역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창은 이제 오토 인젝터를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액상 완제를 하는 데고 이 송도는 사실은 DS를 캐파를 키우는 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됐던 신제품이 됐던 우리 전체의 캐파에 다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완제 같은 경우에는 그 CMO 사이트가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근데 DS 같은 경우에는 CMO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면 DS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뭐 서로 앞서거리 뒤서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MO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DS는 18만 리터로 갈래? 36만 리터로 갈래? 이걸 결정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오송의 오토 인젝터의 양을 얼마나 키울래? 그리고 예산의 완제 공장의 캐파를 얼마나 키울래? 하는 부위들이 아직은 완전히 어저스트는 안 돼 있지만
뭐 길어봤자 한 6개월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정리가 되면 이것도 공시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 관계부처가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양한 시설 투자 관련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설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에비타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지 현금으로 배당할 생각이고요. 3분의 2는 시설이나 R&D 투자에 쓰는데, 그리고 또 3분의 1은 그 이제 캐시를 좀 더 재무구조를 좋은 데 쓰는데, 때에 따라서 투자비가 좀 많을 때는 좀 투자비가 좀 더 그 캐시 리저브 되는 양에 써야 되겠죠. 오늘 장전에 보도된 램시마 IV 즉 정맥 주사형 액상 제형 관련 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동결건조하는 그 형태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분말 형태로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액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인젝션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의사들이 그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유통기관들도 좀 더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동결건조 방식은 이제 아주 올드 제품들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다 액상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정맥 주사로 맞는 타입에서 전부 펜 타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동결건조 방식보다는 액상 타입으로 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동결건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올드 제품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올드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동결건조 방식들은 이제 저희가 CMO 업체들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우리 인하우스는 다 액상으로 완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과 제품이 변하고 있는 거에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약 개발 관련해서 초기 단계 라이센스인 뿐만 아니라 후기 단계의 자가 면역 질환 등 후보 물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물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고 우리 파이프라고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고 너무 비싸게 부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뭐 그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항상 오픈돼서 쳐다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미국 공장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CMO 경쟁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현지에서 CMO 니즈가 높은 상황인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릴리는 뭐 공장 인수할 때부터 CMO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따로 짓기는 좀 그렇고, 미국에서 계속 투자할 용의가 있으면 미국에서 자기들이 CMO를 통해서 셀트리온을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발표한다는 지가 4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좀 나오면 더 클리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저희 미국 법인이 계속 이제 정부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언제 이걸 클리어 시킬 거냐. 그래서 그게 클리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자사주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상법 개정 재추진 이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밝히셨던 자사주 활용 계획에 혹시라도 변경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주총이 내년 3월인데 3월 전에 이 상법 자사주 관련되는 게 입법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사주는 뭐 제가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주들하고 상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미리 말씀드리면 한 주주총회에 그렇게 상정하려고 합니다. 한 50%는 소각하고 50%는 단기 유동화 안 된다는 파트너한테 전제사항으로 유동화시켜서 우리 투자비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걸 안건으로 올려놓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 관련해서 직접적인 CDMO 사업이 아닌 PM 회사로의 전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CDMO 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는 이제 셀트리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도하지 않게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CMO 사업을 시작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셀바솔이 또 CDMO 사업에 대한 투자를 또 하면 이중 투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직접 위탁을 받아서 이제 100억짜리 그 셀바솔 회사가 영업을 하고, 근데 CMO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PM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은 전부 기능형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CMO를 주는 회사는 누구랑 얘기하면 되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PM들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미국 관세가 좀 나와줘야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국 관세가 클리어되면 나중에 추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이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2026년 9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은 뭐 이사회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는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이사회는 거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사회를 할 때 제가 이사회 의장인데 저한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요. 저도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랑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사가 반대하는데 다수결로 밀고 가지 않아요. 다 모든 이사가 동의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가 준비하는 대로 저희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회사한테 아주 머리 아픈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사회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 주주고 회장인데 경영권을 행사해서 이사들이나 직원들이나 주주들한테 떳떳지 않은 일을 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서 애들한테 빼돌린다든지 제가 뭐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 주식이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장들이 그럽니다. 상속세 받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럼 국영기업이 되겠지 뭐. 그리고 그럼 상속세 대책이 뭐냐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죽으면 되지. 그래서 상속세 받기 전까지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내 CMO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신약 업체들과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제품은 저희한테 해달라고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대개 우리 파이프라인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계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질문 들어오셨는데 니네가 커트한 거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오신 건 다 답변 드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우리 IR팀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회장만큼 자기 의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를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기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자기 의견을 내는 애널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는 매니저분들한테 회사를 투명하게 재정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좋을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고 답변하고 이러는 게 내가 배우도 아닌데 그리고 뭐 방송국의 앵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보가 편중될 수 있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소액주주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링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의 애널들이 볼 수 있게끔 영문으로 또 그 이제 언어 변환 작업을 해가지고 곧 따라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그냥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전에 사전에 이거를 노티스를 드리면 이게 또 막 장애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8시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